자,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. 중국 시장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.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주 시적절하게 좀 나와 주신 것 같아요. 오늘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많은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지금 우한 폐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중국에서는? 일단 뭐 정책적으로 뭐 시진핑하고 뭐 리커창 수장들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우령 폐렴 확산을 억제할 것, 통제할 것 이 부분은 사실 뭐 대명절인 춘제를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무원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방제 작업을 굉장히 곳곳마다 지금 강화하고 있고 아예 이제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요? 이제, 대처 방법이나 이런 부분.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에 각국과 뭐 협력해서 전염병에 대처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거 사건에 대한 좀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뭐 많은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우한 지역에서 사실 이제 폐렴 뭐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해가지고 12월에 좀 발병한 거는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중요한 건 12월 31일까지도 사람 간 전파를 발견 못했다고 아예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대처 방법인데 좀 대응은 나름 이제 그 공산당이든 뭐 그 관계 부처에서 좀 빠르게 대응한 것 같긴 합니다.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앵커님은 저 이쪽 그 바이오 쪽 뭐 저 전공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일단 병원체 식별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환자 추적 진행을 1월 5일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아예 그 메르스하고 사스와 이제 좀 분리해서 환자 추적을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월 7일 날 이제 그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완전한 유전자 서열 확보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병원체 식별 완료가 됐죠. 왜 우리 그 병원체라는 건 저도 이제 요번에 좀 제대로 배우긴 했는데 아침에 일부러 그 생명 쪽 교수하고 통화를 했어요.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의미 쉽게 그냥 병의 원인이 되는 그냥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. 근데 이제 그게 쉽게 가늠할 수 있는 하려면 당연히 이제 유전자 서열이 있어야지 각국에 그 정보를 전달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외교부 통해서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피검사로서라도 이제 대부분 진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각국에 태국이라든지 일본에도 발생한 걸 확인됐고요. 우리나라도 지금 발견이 됐죠.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미국에서도 발견됐고요. 예,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치사율 정도 되겠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사스를 기억해 보시면 사망률이 9.7, 9.6%가 나왔어요. 8,000명 정도 남짓해서 감염자가 됐고 사망이 이제 790명이 좀 넘었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지금 며칠 안 된 통계 가지고 사망률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한 5% 정도, 6%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숫자가 저희가 이제 좀 신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지금 막 이제 초기 단계고 하니까.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춘제를 기점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인가.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게 실제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좀 확인하기 위한 이게 데이터가 쌓인다는 말이 좀 꺼려지네요.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또 사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좀 꺼려지긴 하나 어쨌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사율과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는 걸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.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. 이게 우리는 사실 그 경제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. 사스 때라든지 뭐 과거에 어떤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는 뭐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못하고 이게 경제 위축을 좀 갖고 오게 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? 특히 이제 먼저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요. 일단 중국 소비는 사실 생필품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가 필수 용품이라고 하는 이제 먹거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생활용품은 좀 많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춘제를 앞두고 다들 기대치가 상향돼 있는 부분이 많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여행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
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안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무시 못하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조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이제 좀 특징적인 주식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는데 네.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침, 그다음에 이제 열, 뭐 네. 이제 이런 어떻게 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대응하는 방법들이 쭉 나열은 됐는데 네.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한 부분을 사실 이제 다 억누른다. 지금 이제 워낙 뉴스가 이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대처 방법이 이제 뭐 약간 기침이 났을 때는 목감기 약하고 이제 뭐 아지트로마이신 이런 걸 아예 복용해라. 처방 받아서 중국에서 해라.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.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열 났을 때는 뭐 브루펜을 처방 받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을 때 병원을 가봐서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지금 뭐 대부분 중국 분들이 그걸 다 쓰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네네. 이제 지금 춘제를 앞두고 이제 소비재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물가가 네네. 우리가 작년에 중국에 가장 핫했던 건 아프리카 열병이었습니까? 네. 그때 돼지고기 지금 빼놓고는 다들 물가가 지금 다 평이해요. 네네. 그러니까 심지어 어류는 그냥 다 동일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육류에서는 돼지고기, 소고기, 양고기를 제외하고는 네네. 닭고기도 계란도 다 이제 평이합니다. 근데 이제 가장 좀 등락이 커 보이는 건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생활용품 이런 네네. 부분이 조금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뭐 나중에 주가는 다시 되돌아오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들썩거리잖아요. 중국에서도 혹시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? 중국 증시에서도? 네,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부분 우리 백신, 네네. 뭐 마스크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아까 가이드라인에 이제 조금 정확히 읽어보면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. 보면서 기침은 꿀, 박하 관련 제품 또는 목감기약, 비파고 약품을 사용해 치료할 수 있으며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하고 목시플로사신 등을 처방받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네네. 가이드가 있는데 네. 이 부분에 관련한 중국 주식 종목이 이제 동복제약그룹이라는 거 하고 화윤상구제약이라는 이제 종목이 아예 이제 이거 네네. 아스트로마이신, 아지트로마이신 요거 관련한 항생제예요. 그러니까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인데 네네. 사실 정확한 지금 이 치료에 대한 백신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일단 열을 떨어뜨리고 기침을 좀 자제시키는 차원에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어제 이 두 종목이 다 상한가를 쳤죠. 그래서 네네. 우리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또 생명과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항생제라고 하는 건 세균을 치료할 때 항생제를 쓰는 거고 바이러스는 또 따로 바이러스 제제를 써야 되는 건데 일단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는 거고 일단은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항생제 치료제를 중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결국 이런 증상이 발생한 중국인들은 이 항생제를 어쨌든 복용은 할 테니까 이 관련주가 아니죠. 실제 그 항생제를 만들고 있는 그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이런 현상인 거죠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의심 환자가 발견됐는데 이게 네네. 결국 독감으로 판명됐지 않습니까? 네네.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열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침을 좀 자제시켰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반응이 난다. 그러면 이제 중국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인근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그거 좀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이제 아예 이 인플루엔자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서킷이 있어요. 네네. 지금 서킷이 17일자로 다 보급이 됐거든요. 그래서 중증 환자들하고 의심 환자들한테는 다 보급이 돼서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진단한다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그러면 상한가를 기록했던 두 가지 기업이 있잖아요. 동복제약그룹, 화윤삼구제약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. 이 기업은 제가 지금 따로 어제 저희 우리나라 장 끝나고 네네. 제가 바로 좀 미팅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동북제약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예전에 가장 높았던 구간이 한 9.4위안 정도였는데요. 네네. 올 초나 작년 말만 보더라도 한 7위안 언더였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게
딱 1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계속 그러네요. 이어가고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화윤 상구제약은 어제 제가 나가기 직전에는 분명히 4~5%대 상승이었는데 네. 이게 지금 종가로는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어떤 항생제 역할은 사실 어떤 치료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억제나 이제 어떤 좀 방어 차원인데 이게 이제 여하튼 가이드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떤 정확한 백신을 개발한 회사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. 이제 이런 예방책들에 대한 한 24개 종목이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표로 드린 거는 10개 정도 종목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나열하긴 했는데 네네. 이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. 아, 오히려. 네. 네네. 오히려 백신에 대한 정확한 치료제는 아니고요. 거의 가이드, 열을 내리고 기침을 이제 좀 가라앉히는 행동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들입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저희가 후강통, 선강통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자주 경험을 했었던 이슈가 터졌을 때 급등했다가 조금 사그라지면 이제 확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좀 이 종목들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라는 취지에서 준비해 주셨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오늘도 소비재 종목을 사실 들고 왔었는데 네. 어제 작가님께서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로 좀 엎어서 얘기를 했죠. 네. 근데 이제 사실 오늘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건식품이라는 게 있었어요. 네네. 이게 돼지 열병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돈 우리도 고기를 먹을 때 냉장육이나 수입육 절대 또 거부하시는 분들 네네.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모건식품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 아프리카 열병의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네. 지금 아프리카 열병에 관해서 되게 좀 개선을 많이 했던 그런 주식이기도 하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짚어주신 거고요. 네. 실제로 중국에서 요즘 관심을 갖고 수혜가 이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건식품의 종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,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차이나TV SK증권 경기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